몇 주 전부터 쌀이 담장에 하나둘 걸리기 시작한 죽은 닭은 마치 전시를 하듯 기괴한 모습으로 널려 있습니다. 죽은 닭을 걸어놓은 집 주변엔 붉은색 글귀들이 빼곡합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양과 여러 언어가 뒤섞인 마치 암호 같은 벽보들. 귀신 붙은 집, 무속인의 집, 소문이 무성한 그 집엔 대체 누가 살고 있을까? 이 동네 터줏대감이라는 백씨 할아버지가 사는 그 집. 두 채의 건물과 이를 둘러싼 1000평 넘는 땅을 소유한 백씨 할아버지는 마을의 골칫덩이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발을 들여놨다간 된소리를 맞기 십상이랍니다. 얼마 전엔 집에 찾아온 남자를 망치로 위협해 쫓아냈다는 백씨 할아버지. 기괴한 집의 주인 백씨 할아버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아유,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살가운 목소리로 우리를 맞아주는 할아버지. 폐 가구와 고물들로 둘러쳐진 요새 같은 집 안쪽에서 담장 넘어 흘러나오던 연기의 정체가 보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제작진들이 할아버진 조금 반가운 눈치였습니다. 500은 70년대 했거든. 아버님이요? 독일 사람 에스아들이라는 사람 밑에서 있었어. 그래요, 패션. 집 주변에 빼곡하게 붙어있던 붉은 글씨들은 밤새 신문을 읽고 정리한 것을 기록해 둔 것이랍니다. 자신이 힘들게 써놓은 벽보를 경찰이 치우려 했다며 언성을 높이던 할아버지. 그런데 가족분들이랑은 같이 안 사시는 거예요? 그럼 전화는 가끔 하세요? 찾아뵙거나? 이제 시간 부족하. 가족들 얘기를 꺼내자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아궁이 속 군불처럼 따뜻했던 할아버지가 한겨울 얼음장처럼 냉담해졌습니다. 우리가 꺼내선 안 되는 얘기를 물은 걸까? 지금은 귀신 들린 집이라 불리는 백씨 할아버지의 건물의 과거는 유명 맛집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영업을 하던 식당은 어느 날 갑자기 폐가가 되어갔다고 주민들은 기억합니다. 안식 죽고 나서는 사람이 확 변해버렸어.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한 뒤 딴 사람처럼 변했다는 할아버지.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은 할아버진 집 마당에 고물과 폐 가구들을 쌓아 올리며 사람들과 담을 쌓기 시작했답니다.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혹시? 뭐 딸하고 아들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딸은 그전에 한 3년 전인가 같이 사셨는데 요즘은 좀 안 보이시더라고 어디 가는가. 벌써 몇 해째 점점 폐허가 돼가는 거대한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는 할아버지. 자신만의 요새를 더 굳건히 쌓는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레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화가 안 풀려. 분노가 안 풀려. 왜냐면 네. 와이프를 2015년 4월 7일에 독살시켜. 누가요? 목살장이. 이거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울한 죽음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답니다. 나를 넣어서 묵으려고 몇 마리가 달라드는 거야? 걔들이? 수없이 암살시켜서 나한테 총도 쐈어. 닭을 죽인 정체불명의 적들이 언젠간 자신도 죽일 거라고 할아버지는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죽어간 닭들을 위해 나름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품고 있는 공포는 정체가 있는 걸까? 그건 저는 군시 처음 들은 이야기. 저도 주변한테 물어보니까 뭐 병으로 돌아갔다고 박사님으로 모르겠네 그건 전혀. 무슨 이유에선가 아내가 병사가 아닌 독사를 당했다고 믿기 시작한 할아버지. 그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누군가를 향한 불신은 점점 기괴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할아버지의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아버지 마음에서 자라난 불신과 공포를 없앨 수 있을까? 며칠 전 얼음장처럼 차갑던 할아버지가 다시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줍니다. 내가 여기 말도 없이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칼 가지고
죽여버린다. 사정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집을 헤아려 한다며 설명을 해주겠다는 할아버지. 녹슨 철판 아래 숨은 비밀을 우리에게 들춰줍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알 수 있게. 아, 새순나라고. 예. 그리고 또 한참을 걸어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할아버지. 원래 식당 영업을 하던 건물 앞이었습니다. 여기도 가마솥이네요. 아이, 분명히요 습속이지. 80년대에 했으니까 그때부터 세계 각국 사람들 다 와서 먹었어. 다 고리, 소갈비, 돼지갈비. 80년대에 갈비 먹는다는 건 나나하니까 이것을 한 거요. 한층 건물이 거의 없을 때 산소보다도 대장도 이렇게 진 거요. 문전성시를 이루던 식당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처럼 신이나 말하는 할아버지. 그럼 장사는 그렇게 잘 됐었는데 접으신 거예요? 정리를 하신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장사를요? 부부가 같이 하는데. 할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할아버지는 식당 건물 꼭대기층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곳은 할머니도 자녀들도 떠난 이 집에서 할머니와 자녀들이 살다 간 흔적들을 품은 채 살고 있는 할아버지. 애들 둘인데 아들 딸이 있는데 학교가 따면 썩이고 뭐고 다 그때 생각이 자꾸 나시나 보다. 그만 혼자 분, 슬픔, 눈물 수없이 나지. 죽은 닭이 걸려있던 기괴한 집의 내부엔 할아버지의 가장 찬란한, 그래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생활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지. 누구라고 그것은 안 알려주겠어요. 표정 보니까 자제분들인 것 같은데. 그럼 누가 하겠어.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어떤? 나순 게 먹고 나서서 삘기 먹고 뼈겨서. 네? 그런 노래도 있어요. 아, 우리 어렸을 때는 아. 나순개가 아주 봄나물 이런 거 먹으면 좋은 거야. 아. 저거 닭 있던데 닭, 예. 흉하잖아. 예. 전시도 그렇지만 예. 치우신다고? 오케이. 소문 속 기괴한 집주인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웃음을 찾은 할아버지가 약속대로 죽은 닭들을 치우길, 그 섬뜩한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봄꽃들이 피어나길 기대해봐도 좋을까요?